한우 거새우 출하원령 4개월 단축하여 생후 26개월령에 출하하여 평균 도체중 500kg 이상, 육질 등급 1+ 이상 60% 이상, 등심 단면적 110제곱cm 이상, 등지방 두께 13mm 내위를 달성하기 위한 한우 거새우 영양관리 비법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지금 저는 충남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한우 거새우 출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출하하고 있는 소는 평균 32개월령으로 생체중은 약 900kg 정도 되는 한우 거새우입니다. 이 농장의 과제는 앞으로 출하 원령을 4개월 단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로 오늘 제가 제시한 것은 본인 박덕섭 박사가 개발한 조단백질 18% 이상인 배합사료를 권장하였습니다. 한우 사육기간 4개월 단축하자 제2화 한우 거새우 4개월 일찍 출하 12가지 전략. 첫 번째, 소화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방세포, 단백질세포 분익은 분만 2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전 사육기간 중 총지방 섭취량을 지속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 그 중에서도 곡류사료 섭취 일수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초유로 수동 면역을 증대시키자. 왜냐하면 초유 중에는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면역 글로불린과 비타민 A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항병력을 증진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건강한 송아지가 마블링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초유의 높은 영양소 함량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가급적 분만 후 1시간 이내에 급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방 백신 접종입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소가 유전적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가 병약해지면 섭취량 감소와 스트레스로 인해 증체율 감소와 함께 지방 축적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조기 이유입니다. 소의 생애 동안에 일찍부터 곡류사료를 급여하면 이유사료로만 급여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방세포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블링 스코어는 지방의 세포 크기보다는 지방세포의 숫자가 훨씬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적절한 광물질 공급. 충분한 양의 미네랄을 공급해주면 면역체계를 증진시켜주고 항병력도 증강시켜줍니다. 또한 미네랄의 흡수율도 고려하여 유기태 미네랄이 충분히 함유된 양질의 사료를 공급해주면 더욱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조기거세. 수많은 연구자료에 의하면 거세가 지연되면 될수록 마블링이 감소하고 증체율도 감소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비현실적이지만 적정한 거세 원령은 5개월령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이유전 인공류 및 곡류 위주 사양. 이유전에 인공류와 곡류 위주로 급여하면 비육의 사료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조기부터 마블링이 촉진된다고 합니다. 송아지 반추위는 우유만 급여했을 때보다 우유하고 건초를 급여했을 때가 더 발달되고 그보다도 우유, 곡류, 건초를 함께 급여하면 반추위 용적도 더욱더 크고 육모돌기 발달도 촉진된다고 합니다. 즉 곡류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는 것이 핵심 기술입니다. 여덟 번째, 이유 및 수성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것. 첫째, 송아지 사료가 소가 풀 뜯어먹는 위치로 해주는 것이 타액 분비량을 17%나 증가시켜주며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준다고 합니다. 둘째,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히 함유된 고단백질의 양질의 스트레스 예방 사료를 공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 번째, 소 사육단계 최적화. 한우 거새우의 사육단계를 기존보다 최소 2 내지 4개월을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송아지 사료는 고단백질 사료로 생후 8개월 또는 10개월령까지 급여하는 것입니다. 육성기 사료 또한
고단백질 사료로 생후 16개월 또는 18개월령까지 급여합니다. 비육 전기 사료는 역시 고단백질 사료로 출하 4개월 전까지 급여합니다. 비육 후기 사료는 출하 4개월 전부터 급여하나 목표 출하 체중 등 소 상태에 따라 전기 사료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10번째, 구충은 필수. 기생충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마블링 축적이 감소하게 만든답니다.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구충을 미실시한 소보다 실시한 소가 소체중은 35.9kg이나 더 증가하였고 초이스 등급이 26%포인트나 더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방문한 이 농장은 미네랄 공급을 블록을 통해서 충분히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번째, 육성기에 고단백질, 고에너지 사료급여. 육성기에 조단백질 함량이 18% 이상인 고단백질 사료를 급여하면 지방세포수가 증가하고 육량이 더욱더 증가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백질 섭취량을 1일 1두당 최소 1.8kg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그러는데 소가 크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 그냥 어디까지 컸어 그랬더니 두 칸이에요, 박사님. 아, 이거 지금 출하할 거예요? 네, 두 칸. 8마리만 오늘 하죠? 네, 대부님? 네, 8마리만? 4마리는 남기고. 마지막 12번째로 마블링은 보상 증가란 없다. 지방세포 증가는 일생 동안 일직선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이지 비육 말개와 같은 특정 기간에만 진행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따라서 지방세포 수를 조기에 증가시키기 시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등지방 두께는 비육 말기 2개월에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비육 말기 사료의 에너지 함량이 너무 높으면 등지방 두께가 매우 높아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한우 거새우 4개월 일찍 출하하자는 구호는 단순히 구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연구하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볼드 좀 설사 조금 해더라도 그거 먹여야 좋은데. 배통이 나오고. 이게 16개월, 17개월만 돼도 그냥 팡팡하게 이렇게 벌어져서 크거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